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의사협회에서 추진하겠다. 그래서 시위하고 이러는데 이게 과연 의사들만의 죄고 의사가 악마들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는 줄고 있고 의사의 수를 급증시킬 이유는 없어요. 윤석열 쪽에 줄선 적폐 언론들은 휴진 시위에 동참하는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기사들을 계속 내는데 왜 문재인 때도 의대 증원을 대폭 하려고 했었나? 실패했지만 어찌됐건. 그리고 문재인의 꼬봉 정권인 윤석열 정권도 왜 의대 정원을 밀어붙이나? 우리 민중들, 약자들에게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대 증원을 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적폐 세력의 바지 사장들인 문재인 윤석열이 왜 의대 증원을 할까? 약자들을 챙겨주고 애민정신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 이거의 최종 지향점은 민영화예요. 의료 민영화에서 미국처럼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들 꿀빨게 해주고 뒷돈 리베이트 죽을 때까지 찰지게 받아 처먹고 정치인들이 이러면서 의료 시스템을 만들려는 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의료 서비스를 못 받아서 고통받는 난치병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휴진에 동참하지는 않았어요. 소아과를 자극을 하는 기사를 내서 전국에 있는 엄마들, 학부모들 분노하게끔 하는 건데, 종합병원의 아동병원 의사들이라든지 뇌전증 전문 교수들 집단 휴진에 불참하고 치료를 안 받으면은 진짜 위험해지는 이런 과에서는 휴진에 불참했어요. 근데 왜 의사분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의대생들에서부터 대학병원 의사분들이 휴업이나 휴진에 동참을 하고 이럴까? 대통령이 나서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미련만 붙이고 있습니다. 악마화하고 의사 자격증 뺏겠다고 협박하고. 이거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의사분들이 잘 선택하지 않으려는 과목들, 거기에 안전하게 돈벌이를 잘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해요. 의료 수가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자고요. 제가 무조건 의사 편을 들고 싶은 건 아닌데 왜 의사분들이 집단 휴진을 하고 시위를 할까? 영국의 의학 잡지가 있어요. 랜셋이라고 전 세계 의사분들이 구독을 많이 하는 아주 신뢰감 있고 공신력 있는 의학 잡지죠. 여기서 포인트를 짚었어요. 왜 한국 의사들이 길거리로 나왔나? 한국 의료는 매우 낮은 보험 부담금과 낮은 문턱으로 선진국들보다 훨씬 낮은 예방 가능한 사망률과 높은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자랑해왔고,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 최고예요.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죠. 저렴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모범이 되어 왔었다. 그런데 2024년 2월, 올해 2월 달부터 윤석열 정권이 2025년부터 의대생을 2,000명 늘려서 전체 의사 정원을 무려 67%나 증가시킨다는 일방적인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약 90%의 전공의들이 수련 병원에서 뛰쳐나갔고, 이로 인해 한국의 의학 교육 시스템과 의료 서비스 전체가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젊은 의사들이 병원을 뛰쳐나간 것은 밥그릇을 챙기겠다는 것도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의 포인트를 모르고 의대 증원만을 밀어붙이면서 결국에는 의료 민영화를 이루려는 거고, 의사들의 잘못만으로 치부해버릴 수는 없어요. 기피과에 가지 않는다는 거, 피부과나 편한 것만 가려고 한다는 거, 극단적으로 낮은 의료 수가,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1차 진료 의사 만날 때 1.8파운드만 내면 되고 몇천 원 수준이죠. 정부에서는 6.7파운드를 병원에 지급하고, 응급실에서 기관 삽관을 하는 고난이도의 처치를 받을 때에도 6파운드만 부담한다. 정부는 31파운드를 병원에 지급한다. 간단한 거 병원 가서 감기약 받고 주사 한 방 맞고 이런 건 아주 저렴하고 좋죠. 근데 의료 수가가 낮으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환자들을 봐야지 안정적인 수익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 자체가 현장에서 제대로 환자들을 꼼꼼히 진찰하고 살펴보기가 힘듭니다. 중환자 의학 진료에 대해서 정부는 의료진이 사용한 자원의 약 60%밖에 지급하지 않는다. 중환자, 어려운 수술, 이런 거는 돈벌이가 안 돼요. 위험하거든요. 어려운 수술 같은 거는 체력적인 소모도 많고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어요. 소송도 당할 수도 있고 실수 조금만 했다가. 이런 극단적인 저수가 정책 때문에 한국의 여러 병원들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병원들은 필수적 의료와 중증 의료를 포기하게 된다. 필수 의료, 중증 의료, 요거 해도 돈벌이가 안 되고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법적인 위험이 너무 크대요. 한국 의사들이. 한국 의사들은 일본보다 15배, 영국보다 566배나 높은 확률로 형사 고발을 당한대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대리로 수술을 시키고 이런 사례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소송을 당해요. 의사들이. 그 이유가 법조인들과 국민들이 의료의 생물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2020년에 한 대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사망 사건으로 의사들과 간호사가 구속 수감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런 무분별한 형사 고발이 이어지면서 젊은 의사들은 위험도가 높은 전공을 선택하지 않게 됐다. 이거는 의사 편만 100% 들 수는 없고, 의사분들이 집중 안 하고 실수해서 의료 사고가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의료 사고가 일어나는 일도 있는데 그게 너무 가혹하다 이거예요. 위험도 높은 전공을 의사들이 선택을 안 하다 보니까 기피과, 중증 수술 같은 거 어려운 수술하는 과를 잘 안 가려고 하고 안전한 과를 가려고 하죠.
사직을 한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행정적, 법적 제재를 가해서 그들의 면허를 정지시키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어요. 또한 정부는 의사들이 사직할 법적 권리가 없으며 헌법으로 보장된 직업 선택의 권리 또한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젊은 의사들이 사직을 하고 정부의 반기를 들게 된 데에는 이처럼 의료 보상 시스템의 문제와 의사의 안전이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가 포인트가 두 가지가. 힘든 과목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미국은 힘들지 않은 과도 한국보다 훨씬 많이 버는데 굉장히 어려운 수술 같은 거 하는 과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그 정도로 벌게 되면 우리나라 의료비가 비싸지니까 그 정도까지 바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고생하고 힘든 위험도가 있는 리스크를 떠안는 기피과에 지원한 분들, 의사분들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쉬운 과는 돈벌이가 안 되고 그쪽으로 가실 수가 있잖아요. 다른 국가들의 모범이 되었던 매우 효율적이고 환자 친화적이었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 점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 소멸될 것이다. 미국의 어려운 수술, 심장 수술 같은 거 연봉 수십억이에요. 이제 그렇게 주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상당히 많이 리스크를 떠안고 하는 기피 과목 의사 선생님들은 돈벌이는 잘 되게 해야죠.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리스크를 떠안는 건데. 의료사고 거의 없는 미용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 솔직히 돈을 찰지게 안전하게 벌잖아요. 응급 수술도 없고. 소아과도 너무 많이 가요. 저렴하니까. 동네 병원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거의 매일 병원을 들릅니다. 습관적으로 가요. 의료 민영화가 적폐 기득권 세력들, 윤석열 정권이 지향점으로 삼는 거고,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의사들하고 대화도 안 하고 설득하려는 노력도 안 하고 밀어만 붙이는 거는 의사들도 화날 수밖에 없죠. 의사분들 힘든 과목하면 돈 많이 벌고 쉬운 거는 덜 버는 환경은 조성해줘야죠. 이재명이 주장한 것처럼 대화를 하고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거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협의를 해서 의대 증원을 왜 이렇게 갑자기 증원을 하냐. 이재명이 주장하듯이 매년 수백 명 정도로 점진적으로 증원을 하면 될걸.